이번에는 우리 혼합원가, 지금 이 앞에는 변동비 원가 형태 그리는 것과 고정비 원가 형태를 그리는 걸 봤는데, 자, 이번에는 이제 혼합으로 두 개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준 변동비 혹은 준 변동 원가 형태를 그리는 걸 좀 볼 건데, 자, 이건 총원가 그래프만 가지고 나올 거예요. 근데 준 변동비는 뭐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그 우리 전력비라든지 아니면 우리 그 정액제 통신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예를 드는데, 자, 우리 전력비 같은 경우에, 자, 그래프를 가지고 보면 이거는 주로 그래프나 아니면 얘가 나오니까, 자, X축이 조업도고 Y축이 총원가예요. 그럼 조업도가 0인데도 우리 총원가가 발생하는 거는 고정원가죠. 그죠? 앞에 월세처럼. 그런데 얘가 조업도가 증가를 하면 이렇게 요금이 발생하는 형태예요. 요금이. 그럼 지금 이 구간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본 요금이라고 보면 돼요. 기본 요금. 우리 전기 같은 경우에 쓰든 안 쓰든 기본 요금이 있죠. 그리고 이걸 점점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요금이 증가하잖아요. 그죠? 원래 변동비만 가지고 했을 때는 안 쓰면 0이야 되는 건데, 근데 고정비처럼 조업도가 0이라도 요금이 발생했다가 그랬다가 우리가 더 쓰면 더 쓸수록 증가하는 거. 우리 정액요금제 같은 거로도 예를 들어 문제가 나오는데, 보면 얼마까지는 우리가 그 금액만 쓰고 있다가 여러분 데이터 같은 경우에 그 데이터가 넘어가면 이제 요금이 더 붙거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이런 준변동비 원가 형태를 그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단위당 원가는 그래프가 희한한 그래프가 나와서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총원가 그래프로 해서 이 변동비 원가 형태가 나오는데, 주의할 점이 이 그래프는 아니에요. 자, 이 그래프는 이 구간 동안은 무료란 이야기예요. 무료다가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 그래프가 변동비 그래프가 아니에요. 얘는 성립이 안 돼요. 이 그래프는 그냥 무료인 구간은 원가 산정을 안 하고 여기서부터 해서 변동비 그래프가 되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그래프는 나오면 틀린 그래프고, 준변동비는 이런 그래프다. 자, 그럼 네 번째는 준고정비, 준고정원가라고 하는 그래프인데, 자, 얘는 우리 뭐 기계장치 임차료인데 생산량이 한정된 기계장치 임차료 이런 것 가지고 주로 나와요. 얘는 나오는 형식이 조업도 총원가 이렇게 있으면, 자, 우리가 기계장치가 예를 들어서 한 대를 빌려오는데 1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 기계는 한 달 동안 1000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문이 1000개 들어왔을 때까지는, 한 개부터 1000개 들어왔을 때까지는 기계 장치를 한 대만 빌려서 100만 원만 들어가면 되는데, 이게 우리가 한 대로 넘어가면서부터 한 달 안에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양이 1001개부터 2000개까지는 기계가 두 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계를 하나 더 빌려와서 두 개가 가다가 한 달 동안 생산해야 되는 물건의 양이 2000개가 넘어가면 또 한 개를 더 우리는 인차를 해야 되겠죠. 이런 형식으로 계단 형태를 이루는 거예요.
그냥 고정비는 증가가 없이 월세처럼 끝까지 일정해야 되는데 어느 구간까지만 일정하고 그 구간을 넘어가면 증가하는 방식. 이걸 우리는 준고정비 원가 형태를 그리는 거다라고 할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는 주로 예를 드는 게 생산량이 한정되어 있는 기계장치나 이런 것들의 임차료 혹은 과거에 포장지 가지고 옛날에 나온 적도 있었는데 포장지 한 장으로 제품 10개를 살 수가 있대요. 그러면 우리는 제품 한 개를 포장을 하든 두 개를 포장하든 10개까지는 포장지 한 장이 필요하죠. 그런데 11개가 되는 순간 포장지가 두 장이 필요한 거죠. 그런 형태를 우리는 준고정비 원가 형태를 그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래프가 나올 때도 있고 얘를 이렇게 선을 연결해서 이런 그림으로 나올 때도 있고 이걸 계단 형태라 그래서 계단 형태의 그래프를 그린다라고도 해요. 얘도 총원가 그래프예요. 자, 그럼 자, 이 원가에 대해서 이제 분류를 지금 제하고 같이 두 가지만 봤는데 여기에서 나온 문제 가지고 우리 좀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507페이지를 가서 먼저 507페이지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어떤 것 때문에 설명드린 건지 그런 걸 좀 체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 두 개 가지고 볼게요. 자, 먼저 6번을 보면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옳은 거예요. 1번은 특정 원가 대상에 명확하게 추적이 가능한 원가를 직접 원가라고 한다. 앞에 추적이 가능하면 직접 원가다라고 했죠. 그럼 이제 정확한 지문이네요. 이번에 기회비용은 아직 이야기 안 했는데 기회비용은 특정 의사결정에 고려할 필요가 없는 원가가 아니고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끝나면 설명드릴 거예요. 자, 3번에 총원가가 저out도 변동에 비례하여 변하는 원가를 고정원가란다. 총원가하고 비례적으로 움직이는 건 변동원가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틀렸고 가공원가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농우비가 있다. 가공원가는 직접 농우비와 제조간접비죠. 얘는 기본원가, 기초원가 그런 걸 했었어야 됐는데 그래서 맞는 답이 1번만 맞네요. 자, 다음 바로 7번을 보면 다음에서 설명하는 원가 형태로 맞는 것을 정부는 중장기 대책으로 이동통신 음성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요금제를 출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보편요금제는 월요금 2만원에 기본 음성 200분 데이터 1기가 문자 무제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음성 데이터 초과분에 대한 분당 요금은 이동통신사가 정하기로 했다. 그럼 지금 2만원의 기본 요금이 있다가 이걸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초과분에 대해서 요금이 측정되는 거죠. 그런 형태를 우리는 준변동비 원가 형태를 그린다라고 하죠. 그죠? 자, 다음 518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7번 지금 6번부터 6번 다음 표에 보이는 원가 형태와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그럼 이거 가지고 보면 조업도가 증가를 하고 있죠. 그런데 총원가가 일정해요. 그럼 어떤 원가 형태죠? 고정비 원가 형태가 되겠죠. 그럼 고정비 원가 형태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옳지 않는 것 조업도가 증가해도 단위당 원가 부담액은 일정하다. 고정비에서 단위당 원가는 반비례적으로 증가하면 감소하는 거였죠. 그런데 얘가 일정하다라고 해서 얘는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자, 다음은 위와 같은 원가 형태를 보인 예로 임차료가 있다. 저도 중고집 월세 가지고 설명했죠. 고정비 할 때. 그리고 3번에 저웃도 수준에 상관없이
관련 범위 내의 원가 총액 총원가는 일정하다. 지금 이게 고정비 원가 형태고, 제품 제조 과정에서 가공비로 분류한다. 가공비가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얘네들은 제조 간접비로 들어가는 감가상각비나 임차료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4번도 맞는 답이고 1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7번. 원가 구성 요소의 분류상 해당 항목에 포함되는 내용 중 틀린 것은. 일단 기본 원가는 직접 노무비 그리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그럼 직접 노무비 맞고 직접 재료비 맞고 제조 간접비. 얘는 틀렸네요. 그리고 직접 노무비 처음부터 틀렸죠. 가공비는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그럼 제조 간접비, 제조 간접비, 직접 노무비, 간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맞나요?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경비 합친 게 제조 간접비잖아. 그럼 제조 간접비는 가공비, 가공원가를 구성하고 있죠.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잖아. 그죠? 그럼 얘도 가공비를 구성하는 게 맞죠.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전부 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전부 다 맞겠죠. 그럼 얘 때문에 지금 3번이 틀린 거예요. 자, 다음 528페이지로 갈게요. 자, 6번. 자, 원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자, 1번에 직접 재료비는 조업도에 비례하여 총원가가 증가한다. 재료비는 변동비 원가 형태를 그려서 조업도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총원가가 움직이는 거였죠. 그죠? 짜장면 하면서 제가 밀가루 이야기했던 거 그런 것들이에요. 자, 이번에 조업도가 무한히 증가할 때 단위당 고정비는 1에 가까워진다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는 지금 단위당 고정비는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거였죠. 이렇게 있으면 이게 단위당 고정비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1이 아니라 0에 가까워지는데 최소 1단위당 원가, 우리 조업도로 잡은 거에 최소당 1단위만큼은 이하로 내려가지 않겠지만 0에 가까워지는 거지 1에 가까워진다라고 해서 얘는 틀렸죠. 반비례 곡선이 1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0에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2번은 틀렸고, 3번의 관련 범위 내 변동비는 조업도 증감에 불과하고 단위당 원가가 일정하다. 변동비는 단위당 원가가 일정하죠. 그리고 4번의 제품 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하면 고정비 요소로 인하여 단위당 원가가 감소하나 단위당 변동비 이하로는 감소할 수 없다. 그게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이거예요. 얘가 이렇게 하더라도 한 개당 최소의 1단위보다는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소 1보다는. 그래서 틀린 답은 2번. 자, 7번. 다음 중 원가 추적의 가능성에 따른 분류로 가장 맞는 것은. 추적 가능성은 직접, 간접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추적 가능하면 직접, 추적 불가능하면 간접. 그래서 답은 1번이죠. 얘는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였잖아요. 그죠? 자, 다음 541페이지로 갈게요. 541페이지. 자, 7번. 다음은 주식회사 반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계장치에 관한 내용이다. 내년 예상 물량을 생산하기 위해 기계장치 한 대를 추가로 구입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된 원가 행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계장치는 2대고 한 대당 최대 생산량이 10,000개, 한 대당 원가가 2천만 원. 내년 예상 생산량은 2,400. 그럼 한 대 더 사야겠네. 그죠? 이런 거는 생산량이 한정된 기계장치는 중고정 원가 형태를 그린다라고 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552페이지 10번. 자, 관련 범위 내에서 단위당 변동원가의 행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번엔 단위당 원가고 변동원가예요. 변동원가의 단위당 원가는 우리 집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프 이거 일정한 거 단위당 원가, 그죠? 그러면 각 조업도 수준에서 일정하다, 맞죠? 각 조업도 수준에서 감소한다. 얘는 변동원가가 아니고 고정원가 이야기고, 단위당 고정원가. 조업도 증감에 따라 단위당 원가는 증가 감소. 다 틀렸네요. 그래서 맞는 답은 1번만 맞네요. 자, 562페이지로 가서 자, 6번에 조업도가 0일지라도 일정한 원가가 발생하고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비례적으로 원가가 발생하는 형태를 진위원가. 0일지라도 원가 발생, 더 쓰면 비례적으로 증가한다. 그러면 준변동비였죠. 그죠? 자, 다음 571페이지에는 571페이지 6번. 다음 중 고정원가 단위당 원가의 원가 행태를 나타내는 것은, 고정원가, 고정비의 단위당 원가는 반비례 곡선을 그리는 거였죠. 그래서 얘 3번, 얘는 체크를 못하겠네. 3번이 반비례 곡선을 그리는 거죠. 그죠? 자, 다음 580페이지로 갈게요. 자, 6번에 다음 중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로 볼 수 없는 것은, 형태가 아니에요. 형태는 다른 분류예요. 행태예요. 고정비, 변동비, 준변동비, 준고정비 했죠. 직접비, 직접원가는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에서 쓰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지금 제가 앞에 1시간 동안 왜 떠드는지 이해가시죠? 어떤 문제 풀자고 하는지. 자, 또 590페이지를 가면 6번에 변동비에 관한 설명이다. 자, 590페이지 6번. 설명 및 도표이다. 잘못된 것은, 자, 1번 조업도 변동에 비례하여 총원가가 변동하는 원가를 말한다. 지금 변동비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는 조업도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총원가가 변하는 거 맞죠? 다음 단위당 원가는 조업도 변동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단위당 원가는 변동비는 일정할 거고, 변동비의 총원가는 조업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발생한다. 예, 맞죠? 비례 그래프. 자, 4번에 단위당 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한다. 이건 고정비 이야기죠. 감소하는 것. 일정한 게 변동비 이야기잖아.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다음 609페이지에서 자, 다음 내용에서 설명하고 있는 원가 행태는 무엇인가? 조업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더라도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고, 조업도가 0이면 총원가도 0이에요. 하나도 안 만들면 하나도 안 들어가고,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다면 그건 변동비 원가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이해가시나요? 이해갔죠? 우리 총원가는 조업도 0이면 0, 비례적으로 가는 거고. 아유, 그래프가 이래. 자, 그리고 단위당 원가는 일정. 이게 변동비 원가 형태의 이야기죠. 자, 다음 617페이지에 가서 자, 다음 그래프가 나타내는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단 Y축이 다 총원가죠. 그럼 얘는 변동비, 얘는 고정비, 얘는 준변동비, 얘는 중고정비 원가 형태네요. 자, 그럼 1번에 저out도 변동에 따라 원가 총액이 비례적으로 변화하는 변동비에 대한 그래프이다. 얘 변동비 그래프니까 맞고. 자, 니은은 단위당 원가가 일정한 고정비에 대한 그래프다. 총원가가 일정한 고정비 그래프고 단위당 원가가 일정한 거는 변동비죠. 일단 2번은 틀렸고, 디귿의 대표적인 예로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이 있다. 기본 요금이 있고 많이 쓴 만큼 나가는 거고. 리얼은 일정한 범위의 저out도에서는 일정한 금액이 발생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면 원가 발생액이 달라지는 중고정비를 말한다. 리얼도 맞죠? 그래서 틀린 답은 2번. 자, 다음 626페이지. 10장씩 넘어가는 건 그냥 다음 회 계속 있는 거예요. 자, 그럼 6번. 원가 구성 요소의 분류상 해당 항목에 포함되는 내용 중 틀린 것은, 이 앞에 풀었던 거랑 타입은 비슷한 거죠. 근데 기본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그럼 직접 노후비,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직접 노후비. 맞죠? 자, 그럼 가공비는 제조 간접비, 제조 간접비,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직접 재료비는 가공비를 구성하지 않죠. 그래서 얘는 틀렸고, 제조 원가는 전부 다 들어가는 거니까 이번에 답은 3번이네요. 그죠? 자, 638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638페이지 6번. 자, 다음 중 저out도의 증감에 관계없이 관련 범위 내에서 총액이 항상 일정하게 발생하는 원가 요소는, 자, 얘는 저out도 증감 관계없이 총액이 항상 일정하게 발생하는 건 고정비 원가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고정비 원가 형태면 우리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그런 기간 비용들. 그럼 답은 4번이 되겠죠. 그죠? 얘는 뭐 상황에 따라서 알 수 없는 거고, 노무비는 일 많이 시키거나 잘못시키면 돈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전기나 수도 관계비는 준변동비 원가를 일반적으로는 그리죠. 변수가 있긴 하지만. 자, 다음 마지막으로 647페이지를 가보면, 자, 7번. 자, 다음 원가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전기료, 수도료 등은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본 요금 부담해야 하고, 또한 사용량에 비례하여 정량 요금은 증가한다. 준변동비 원가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1번에 저out도 변동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고정비와 저out도 변동에 따라 비례하여 발생하는 변동비의 두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혼합원가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준이라고 붙여서 저out도형인데도 일정한 고정비가 나왔죠. 기본 요금. 자, 다음 2번에 계단 원가라고도 한다. 계단 원가는 중고정비를 이야기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얘는 틀렸고, 준변동비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맞고, 준변동비, 중고정비를 혼합원가라고 하니까 얘는 혼합원가라고도 한다.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 답은 2번이에요. 자, 지금 그냥 문제 나오는 것들을 형태를 봤는데, 다시 124페이지로 와서, 그래서 지금 책하고 제가 다르게 설명을 드렸죠. 좀 내용을 보면 제가 설명드린 건 문제 풀자고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내용들은 숙지하셔야 돼요. 지금 얘는 방금 그것만 풀려고 한 게 아니라 뒤로 갈수록 계속 얘를 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 원가 이게 5문제 나온다는데 한 해 차에 방금 이거 한 것만 가지고 한 문제, 두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제가 노력 대비 효익이 크다는 거고, 원가 회계를 포기하시는 분들은 공부
안 한 거예요. 원가 얘기를 아예. 그죠? 지금 방금 봤을 때 풀만하잖아. 한 번만 이해하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원가 얘기를 포기하는 건 그냥 시험 포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회계 1급 세무 1급은 될지 몰라도 세무 1급은 뒤에가 이해가 안 가고 컴퓨터만 가지고는 라이선스 취득이 안 돼요. 물론 뭐 라이선스 취득하고 실무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실무에서는 아예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공부 안 하면. 자, 이제 좀 원가 요소 분류를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원가 계산 절차라고 적혀 있는데 좌우와 같이 지금 공부할 이제 계산을 해갈 순서들인데 요소별 원가 계산이라는 건 지금 방금 우리가 공부한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를 이제 다 집계를 해서 우리가 이런 인건비 임금이라든지 회계에서 재무회계에서 아니면 원재료라든지 500번대의 우리 뭐 전력비나 세무관과나 이런 것들 있죠. 이것들을 이제 제품이 되기 전 재용품 단계로 넘기고 제품으로 넘어가는 요소로 집계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요소별 원가 계산이에요. 그리고 부문별 원가 계산이라는 건 제조 간접비는 어디에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너무 수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물건 만드는 거하고 물건 만드는 거하고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우리가 500번대 경비라고 하지만 구내식당 도대체 어느 물건 만드는데 돈 들어간지 모르지만 공장에 있어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그리고 제품별 원가 계산은 이제 제품 한 개당 계산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앞에 말했던 비행기나 배나 볼펜, 보도마카 다 똑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한 개당 제품별 원가 계산 이 순서대로 갈 거예요. 그럼 수업도 이 순서대로 해갈 거고 제가 시험에서도 전에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원가 계산할 때 타이틀을 써요. 그런데 타이틀이 눈에 잘 안 들어왔나 봐. 그래서 전에 원가 계산 절차 순서로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했는데 요소별, 부문별, 제품별로 가는 게 순서다라고 기억해 두세요. 자, 얘네들은 앞에 설명했던 걸 공부고. 자, 제가 앞에 변동비, 고정비 이야기할 때 얘는 원가 행태지 형태 아니에요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죠. 원가 형태에 따른 분류는 우리가 나중에 제품별 원가 계산할 때 할 개별 원가 한 개씩 하느냐, 한 방에서 나누기 n분의 1 하느냐, 이게 생산 형태에 따른 분류예요. 주문 제작하느냐, 아니면 그냥 A4 용지처럼 인스턴트 라면처럼 막 찍어내는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게 원가 형태에 따른 분류고, 계산 시점에 따른 분류는 실제 값이 빨리 안 나와서 미리 예상을 하는 원가 계산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개별 원가 계산하면서 저와 같이 얘를 공부를 할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넘기면 표준 원가 계산이 있는데, 표준 원가 계산은 지금 방금 앞에 있었던 실제 원가, 예정 원가, 표준 원가 이렇게 되는데, 표준 원가는 전산 세무 1급에서 챕터에 들어가 있어요. 얘는 그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물건의 가격이 실제 값이 빨리 안 나오는데 얘는 표준치를 가지고 있어서 이 금액이 나올 거다라고 계산해서 미리 물건 원가를 산정해서 팔아요. 그랬다가 실제 값이 나왔을 때 효율적인 차이인지 비효율적인 차이인지를 우리가 계산하는 방식인 거예요. 자, 그리고 계산 범위에 따른 분류를 보면, 자, 얘는 개념만 좀 이해를 해 두시면, 자, 제조 간접 원가를 계산을 하는 방법이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렇게 섞어서 원가 계산하는 게 전부 원가 계산인데, 자, 근데 여기에서 제조 간접비를 얘를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를 하게 돼요. 원가 행태에 따라서 분류를 해서 변동비 원가 행태 그리는 걸 변동 제조 간접비라고 하고, 그리고 고정비 원가 행태 그리는 제조 간접비를 고정 제조 간접비라고 할 거예요.
그럼 변동 제조 간접비, 고정 제조 간접비 이 두 개 합이 그냥 제조 간접비인 거예요. 그냥 제조 간접비가 1,000만 원 들어갔는데 변동비 원가 형태 그리는 게 뭐 300만 원, 고정비 원가 형태 그리는 게 7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눈 거예요. 원가 형태에 따른 분류. 그러면 변동 원가 계산은 원가 집계를 할 때 직접 재료비에다가 직접 노무비를 더하고 여기에 변동 제조 간접비만 더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얘는 고정 제조 간접비는 기간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많이 쓰면 많이 들어가고 작게 쓰면 작게 들어가는 제조 간접비만 원가 계산할 때 쓰고, 고정 제조 간접비는 뭐 많이 만들든 작게 만들든 일단 돈 최대값이 들어가는 건 불변이죠. 그럼 그 금액은 어차피 들어간 거야 따로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해 놓고 실제로 움직이는 것만 가지고 계산하는 방식이 변동원가 계산인 거예요. 그럼 얘 둘의 차이는 고정 제조 간접비를 포함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의 차이가 되게 되겠죠. 그냥 제조 간접비라고 하는 건 변동 제조 간접비와 고정 제조 간접비를 우리가 같이 합쳐서 그냥 제조 간접비라고 하는 거니까. 그럼 차이가 고정 제조 간접비의 차이에서 여기에 고정 제조 간접비 원가 포함 여부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전략 수립 목적을 위한 원가 분류라고 적혀 있는데, 자, 얘는 의사 결정에 따른 분류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럼 의사 결정과 관련이 있으면 관련 원가라고 하고, 의사 결정과 관련이 없으면 비관련 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의사결정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가 관련 원가, 비관련 원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그럼 이 표현의 개념에서 좀 더 아셔야 될 표현이, 자 보면 매몰 원가라는 게 있어요. 이 매몰 원가는 뭐냐면 내가 이미 선택해서 지출한 비용들이 있죠. 그런 걸 우리는 매몰 원가라고 해요. 그러면 또 표현이 기회 원가라는 게 있고 회피 가능 원가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럼 기회 원가라는 건 뭐냐면 내가 뭔가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게 된 대안 중에 가장 효익이 큰 거. 회피 가능 원가는 효익이 작은 거. 자, 예를 들면 자, 여자가 있어요. 여자가 A, B, C라는 남자 3명을 만나고 있다가 한 사람하고 결혼을 해요. 예를 들어서 A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럼 결혼하게 된 이 남자는 이제 내가 선택해 버렸죠. 그러면 매몰 원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 버린 거니까. 그러면 B하고 C를 봤는데 B는 대통령이 됐고 C는 백수예요. 그러면 이 두 개 중에 효익이 큰 게 대통령이죠. 그럼 얘가 기회 원가가 되는 거고, 얘 선택 안 해서 다행이잖아. 얘를 회피 가능 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느낌 이해가시죠? 그럼 자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매몰 원가 이미 결혼했죠. 이미 결혼했으면 이제 나의 의사결정에 이 남자와 같이 사냐 마냐 이런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이미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몰 원가는 얘는 비관련 원가라는 거예요. 의사결정하고 이제 앞으로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얘는 비관련 원가예요. 그런데 기회 원가는 내가 만약에 딸이 있다. 그럼 딸한테 미래에 뭔가 조언을 할 때 참고가 참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은 참고될까요? 당연히 참고되지. 저런 사람 만나면 안 돼 라고 될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우리는
미래에 선택할 때에 관련 의사결정하고 관련 있는 관련 원가라는 거예요. 관련 원가. 그럼 이제 기회원가가 내가 뭔가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게 된 대안 중에 효익이 큰 거. 근데 만약에 두 개밖에 없는데 한 개 선택하면 나머지 한 개는 기회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개가 있는데 내가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다른 걸 포기하게 되면 그 중에 효익이 가장 큰 게 기회원가. 여러분들 중에 결혼하신 분들 중에 옛날에 여러분 좋다고 따라다닌 남자들 중에서 이제 결혼하면서 다 헤어졌는데 그중에 제일 잘된 남자 있죠? 그 사람이 기회원가인 거예요. 근데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막 도 닦고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은 회피 가능 원가가 됐겠죠? 그죠? 그럼 이걸 금액으로 할 때는 당연히 순실현 가능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액으로 이야기할 때는 순실현 가능액이라는 건 얘는 판매 그냥 금액 빼기 우리 뭐냐 부대 비용들을 뺀 금액을 순실현 가능액이죠. 파는 데 들어간 판매 부대 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 얘를 그냥 판다면 얼마이고 얘를 고쳐서 판다면 얼마 받을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팔면 10만 원에 팔 수 있는데 얘를 2만 원 들여서 고쳐서 판다면 15만 원에 팔 수 있대. 그러면 13만 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두 개 가지고 이제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귀찮아서 그냥 10만 원에 팔면 13만 원이 기회비용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시죠? 그럼 매몰 원가는 많이 오해하시는데 이 매몰 원가는 역사적 원가를 이야기해요. 역사적 원가. 이 역사적 원가라는 표현에서 오해하는 게 역사적 원가는 취득 원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장부가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유형자산의 장부가액 생각을 해보면 유형자산의 장부가액 어떻게 구하죠? 장부가액은 취득 원가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 여자가 A라는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그럼 결혼했을 때 상태랑 결혼한 후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상태랑 이 남자는 똑같을까요? 극심한 감가상각이 일어나겠죠. 그게 매몰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몰원가는 지금 내가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다른 걸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 얘의 역사적 원가인 거예요. 장부가액. 자, 꼭 기억하세요. 장부가액이지 취득원가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잠시만요. 자, 그럼 지금 이야기한 표현 가지고 또 기출문제 있는 거 3개만 풀어봅시다. 자, 교재 562페이지로 가서 자, 7번 562페이지 7번 다음 중 원가 개념이 가장 잘못 연결된 것은 자 1번 기회원가는 과거에 발생한 원가로서 의사결정에 고려되어서는 안 되는 원가. 얘는 매물 원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과거에 이미 일어난 걸로 이제 비관련 원가가 된다고 한 건 매물 원가인데 기회라고 해서 1번은 틀린 거죠. 그죠? 자, 다음 가공 원가는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합한 거다. 맞죠? 노무비, 제조 간접비. 다음 통제 가능 원가. 제가 말 안 했지만 통제 가능 원가 말만 봐도 알겠죠? 가능하면 통제 가능 원가, 통제가 불가능하면 통제 불능 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말 안 해도 알겠죠? 그럼 특정 부문의 경영자가 원가 발생을 관리할 수 있으며 부분 경영자의 성과 평가의 기준이 되는 원가이다. 왜냐하면 통제가 가능한 걸 가지고 제가 잘했다 못했다 해야 되지, 통제가 불가능한 걸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는 할 수 없겠죠. 그래서 통제 가능 원가는 이걸 이야기하는 거고, 변동 원가는 저도 변동에 관계없이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고, 변동 원가에서 총 원가는 저도 변동에 비례하는 원가이다. 맞는 이야기죠. 총 원가는 비례하고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다.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600페이지로 가봅시다. 자, 600페이지에 10번. 자, 600페이지 10번. 다음 원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에 회피 불능 원가란 선택이나 의사결정할 때에 발생을 회피할 수 없는 원가를 의미한다. 얘는 의사결정하고도 상관없이 피할 수 없는 것들 있죠. 회피 가능 원가는 이 사람이에요. 내가 선택 안 했잖아. 안 할 수도 있었죠. 근데 회피 불능 원가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고, 이번에 직접 재료비와 제조 간접비의 합을 가공원가란다. 이런 조합은 없죠. 그죠? 우리는 직접 재료비가 아니고 직접 노무비라고 했으면 되는데, 이건 없는 조합이죠. 다음, 직접 원가와 제조 간접 원가의 합이 제조 원가다. 자, 이 말 이해가나요? 지금 얘가 이야기죠. 직접 원가와 제조 간접 원가의 합이 제조 원가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표현할 때에 제조 원가, 총제조 원가, 단기 총제조 원가 다 섞었을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표현한 게 지금 얘 이야기인 거예요. 다음 4번에 기회비용이란 여러 대치안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인해 상실되는 최대 경제적 효익을 말한다. 이게 우리 기회비용이죠. 내가 뭔가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게 된 대안, 얘는 상실되는 표현한 거고, 그 중에 제일 효益큰 거, 최대 경제적 효익을 말한다. 그게 기회비용, 기회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 647페이지에 6번. 공장에 설치하여 사용하던 기계 장치가 고장이 나서 처분하려고 한다. 자, 취득 원가는 200만 원, 고장 시점까지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150만 원이다. 동 기계를 바로 처분하는 경우 60만 원에 처분 가능하며 10만 원의 수리비를 들여 수리하는 경우 80만 원에 처분할 수 있다. 이때 매몰 원가는 얼마인가? 지금 물어본 거는 매몰 원가네요. 그죠? 매몰 원가는 내가 이미 사버린 거죠. 그죠? 그러면 얘는 지금 유형 자산이네. 그럼 매몰 원가는 금액이 취득 원가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 돈 주고 샀지만 장부가액 감가상각 반영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200만 원에 150만 원 빼면 50만 원이 되겠죠. 얘가 매몰 원가가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여기에서 아직 선택을 안 한 거예요. 60만 원에 바로 파냐? 아니면 10만 원 들여가지고 팔면 80만 원이면 얘는 70만 원이 실현 가능이죠. 그러면 얘를 선택하면 60만 원도 매몰 원가가 되는 거고,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얘는 매몰 원가가 안 된 건데, 60만 원을 선택하면
얘가 매몰 원가가 되고 기회비용이 7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제 원리 이해 가시죠? 자, 이게 우리 기회원가하고 이는 원가 분류에 대해서 저하고 같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우리 교재 보시면 126페이지 다시 왔을 때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평가 문제 있는데 이 평가 문제는 좀 옛날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뒤에 있는 기출 문제를 이용해서 제가 그것 때문에 쓰는 건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기보다는 뒤쪽에 있는 기출 문제를 이용해서 보는 게 훨씬 더 우리는 효익이 커요. 훨씬 더. 그래서 자, 같이 오늘은 지금 원가 분류에 대해서 봤는데, 우리 지금 원가 분류만 가지고 이야기한 걸로 문제 푼 게 20개가 넘어요. 그럼 최소한 이 정도 용어는 알아야 내일은 되니까 오늘 공부하실 때에 용어들 한 번만 좀 인지를 해주시고, 내일은 제가 요소별 원가 계산하고 하는데, 사실 제가 그 문도력 대비 효익이 크다라고 말은 하지만 재미는 없어요. 내일 제가 계속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이야기했던 요소별 원가 계산, 부문별 원가 계산, 제품별 원가 계산, 이런 것들 계속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불량품 난 거 이야기하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 생각보다 재미가 있지는 않아요. 재미가 있지는 않는데, 하지만 한번 알거나 그 원가액의 재미는 언제 느끼냐면 내가 하나 알고 그 다음 문제 봤는데 그 문제가 풀릴 때 이것만 알면 되네, 그때 좀 느낌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래서 문제와 같이 매칭을 해가지고 보면서 좀, 우리 시험은 오래 가면 안 돼요. 그죠? 근데 여러분 중에 만약에 뭐 전산 세무 1급까지 또 과정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분이면 세무 2급 시험에 너무 노력 안 해도 돼요. 나중에 세무 1급 공부하면 세무 2급 시험은 자동으로 합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세무 1급 시험 보면서 세무 1급 합격하고 세무 2급 떨어진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근데 우리 회계 1급 세무 2급은 신기하게 세무 2급 합격하고 회계 1급 떨어지는 사람이 자주 나와요. 근데 그 이유가 그 세무 2급 시험은 시험 시간이 1시간 반이에요. 1시간 반인데 회계 1급은 1시간이에요. 근데 문제 수가 1.5배가 아닌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좀 문제는 난이도가 낮은데 그 컴퓨터 익숙도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문제를 급하게 풀다가 실수하거나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앞반에도 저한테 연락 와요. 항상 연락 오는 게 시험 접수할 때쯤 되면, 왜냐면 시험 결과 발표 나오고 좀 있으면 시험 접수거든. 접수할 때 되면 회계 1급 접수를 이야기해요. 그럼 밑도 끝도 없이 회계 1급 하자 그러면 이 사람 다 떨어졌나? 이런 또 걱정이 되죠. 근데 세무 2급은 합격했대. 세무 2급 합격했는데 왜 회계 1급을 봐? 지금도 이야기하지만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커말 1급 있는데 커말 2급 시험 볼 거예요? 그거 어디다 쓸 거야? 이력서에도 못 쓰는 건데 똑같아요. 세무 2급 있으면 회계 1급 쓰면 안 돼요. 창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세무 2급만 있으면 돼요. 자, 우리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지금 빨리 취업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지금 남아있는 기간 동안 최선 다하셔서 다시 공부 안 돼요. 나중에 미래에 다시 취업 활동하고 다시 공부해야지라고 하시면 그거는 다시 포맷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남은 기간이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좀 보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자, 이제 캠들 열어주시고 캡처합시다.